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분 달리기와 1시간 걷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세 분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경영학자 임병철 교수님, 심리학자 이상규 교수님, 임소연 내분비내과 의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임병철 교수님, 이 주제에 대해 경영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15분 달리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건강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효율성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15분 달리기는 짧은 시간에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짧은 시간에 운동할 수 있어 퇴근 후에 다른 활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1시간을 내어 걷는 것보다 15분 달리기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15분 달리기는 투입 대비 산출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15분 달리기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상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병철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심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15분 달리기는 고강도 운동이라서 시작하기에 심리적 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시간 걷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꾸준히 실천하기 용이하며 이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나 성취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 건강에는 걷기가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여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걷기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장벽과 지속 가능성, 정신건강 측면을 말씀해 주셨네요. 임소연 선생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1시간 걷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는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강도 운동보다 중강도 걷기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걷기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좋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운동 시간에 따른 효과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 시간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30분 이상의 달리기가 가능하다면 달리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5분 이하의 짧은 시간이라면 달리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이상의 긴 시간 운동은 어떤가요? 1시간 이상의 긴 시간 운동이 가능하다면 걷기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장기적으로 실천하기에 적합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면 건강한 젊은 성인이라면 달리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대체 운동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걷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65세 이상의 노년층이나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분,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 임신부나 산후회복기 여성,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가 심한 분은 걷기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달리기를 고려해 볼 만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성인, 체중 감량이 시급한 분이나 심폐기능 향상이 목표인 분, 이미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분, 단기간에 운동 효과를 보고 싶은 분, 또한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입니다. 날씨나 계절에 따른 운동 조절도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걷기나 다른 대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나 계절에 따른 운동 조절은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과 후 운동을 계획할 때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계절별로 운동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퇴근 후에 귀중한 개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날씨와 계절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걷기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운동 방식을 조절하는 것은 심리적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강도 운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이 중요하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시작 전에는 목표 설정과 시간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근 후에 개인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운동의 경우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동 종료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심리적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성취감을 통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정리하자면 15분 달리기와 1시간 걷기는 각각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철 교수님께서는 시간 효율성과 즉각적인 성과를, 이상규 교수님께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임소연 선생님께서는 의학적 안전성과 만성질환 관리 효과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개인의 목표, 생활 환경, 신체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세 분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운동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문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